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한국에 대해서 몇 가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요즘 제가 유튜브 여러 사람들, 한국 사람들이 유튜브를 엄청나게 많이 봐서 네이버고 카톡이고 이런 앱보다도 유튜브가 압도적으로 지금 1등으로 나가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를 좀 활성화하는 게 좋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거의 1년 만에 이 영상을 켰습니다. 제가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한국의 유튜브에 너무 국뽕이 너무 만연하고 택도 없는 근거도 없는 데이터도 없는 얘기들이 하도 많아가지고 어떻게 그런 걸 조금 좀 바로 알려줄까, 이 불이 나가가지고 다시 알려둘까 싶어가지고 카메라를 켰습니다. 여러분들 한국의 위암하고 간암이 다른 어느 나라에 비해서 비율적으로 국민 수 대비 비율적으로 많다는 사실을 많이 아실 겁니다. 왜 그런 거 하니? 작고 매운 걸 많이 먹어서 그런지 안 그러면 화병이 많아서 그런지 하여튼 위암도 많고, 그리고 한국에 술 많이 먹는다는 것은 이미 전 세계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고, 그래서 간도 안 좋고, 특히 서양 사람들에 비해서 한국 사람들이 알코올을 분해할 수 있는 효소가 우리 체내에 작아가지고 술을 먹는 퍼센테이지에 비해서 너무 술에 약한 사람들이 한국은 많다. 그런데 그걸 억지로 먹다 보니까 병에 걸리는, 특히 간에 무리를 주는 경우가 많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한국에 보면 간암하고 위장 위암이 많아요. 그건 한국에 이제 가끔 이제 뉴스라든지 여러 가지 유튜브라든지 여러 가지 멀티미디어 상에서 올라오는 데이터를 보면 한국 의사들이 간암 수술이 세계에서 가장 잘하는 의사들이 많고, 위암 수술도 세계적으로 유명하고, 그래서 미국에 있는 어떤 모 대학 의과대학 교수가 한국에 와가지고 간암을 이식하는 아주 독특한 기술을 와서 배워갔다는 그런 뉴스도 제가 며칠 전에 본 것 같긴 해요. 문제는 뭐냐면,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떤 사람이 병이 났어요. 그리고 그 약을 먹어가지고 어떤 약을 먹어서 잘 나았어요. 그럼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해야 되겠어요? 나는 이 다음에 또 이 병이 걸려도 치료할 수 있는 약이 있으니까 내가 했던 생활 습관을 그대로 유지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까? 안 그러면 이제부터는 내가 조심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까? 한국의 간암과 위암에 의사들이 수술 잘하고 의학기술이 발달했고 하는 것은 좋아요. 좋은데 그 원인을 살펴가지고 그 원인을 없앨 생각을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우리 기술이 좋아졌다 어쩌다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원인을 없앨 생각을 하나도 안 해요. 예를 들어서 한국 사람들이 여러 가지 예능이다, TV다, 라디오이다 나와가지고 은근하게 젊은 친구들 말이죠, 술 많이 먹는 걸 자랑하죠. 그럼 많이 먹고 잘 먹는 사람들이 그냥 그 자리에, 얘기 자리에 우선순위가 되고, 그 사람들이 그 자리에 킹카가 되는 거예요. 또 못 먹는 사람은 거기에서 조금 주눅드는 것처럼 되기도 하고, 좀 그래요. 그런 문화가 한국에 왜 그런 문화가 생겼는지 모르겠는데, 일종의 과시욕이랄까, 쓸데없는 자존심, 그런 것을 아마 나타내는 것 같은데, 그걸 해가지고 한국 의사들이 수술을 잘한다고 자랑할 게 아니고 그 원인을 어떻게 없앨까,
그리고 우리나라의 술 문화를 어떻게 좀 바로 잡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게 맞지 않아요? 그런 걸 잡을 생각을 하지 않고 우리가 위암 잘한다. 간암 수술을 잘한다. 아니 예를 들어서 미국이라든지 다른 나라에서 어떤 병에 대해서 치유 암이라든지 무슨 병이 5년 생존율 얘기하는데 5년 생존율이 뭐 너무 좋아서 자랑한다고 칩시다. 그 왜 그럴까요? 그 병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 병이 많기 때문에 그 병을 치료하는 의사가 그 병을 환자를 많이 대할수록 수술 기술이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일종의 수술이라는 것은 의학 기술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의 선기술이죠. 로버트 수술을 한다고 하잖아요. 사람의 손보다 훨씬 정교하니까. 일종의 이것은 테크닉이에요. 간암 수술을 잘 한다는 것은 또 수술을 잘하고 잘 꾸미고 암세포를 잘 없애라는 것은 일종의 의학 지식을 잘 가지고 있는 테크니션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손재주가 없는 사람은 수술을 잘 할 수가 없어요. 심장 수술이고 간 수술이고 할 수가 없어요. 의사 중에서도 손재주가 뛰어난 의사가 있고 의사 중에서도 손재주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손재주 없는 사람은 수술을 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 외과 의사라든가 흉부외과라든가 기저신경외과 이런 걸 하지는 못하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미국에서도 특별히 페이를 많이 받습니다. 물론 한국도 뭐 그럴 것 같고요. 흉부외과, 뭐 여러 가지 신경외과, 외과 수술하는 사람들, 또 브레인, 뇌 수술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아주 정교하기 때문에 손기술이 굉장히 중요하죠. 의학 기술은 뭐 물론이고. 그러니까 많이 해본 사람이 잘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그러면은 그 나라에서 환자가 많이 생겨서 수술을 할 일이 너무 많아서 손기술이 발전되고 여러 가지 일이 많아져서 수술이 잘 되게 되는데 그게 자랑할 일입니까? 암 환자하고 위암 환자하고 사전에 그걸 없애고 어떻게 하면 더 건강하게 할 수 있을까를 먼저 생각해야지. 환자가 많이 생기는 걸 가지고 그 생긴 환자를 수술을 잘해갖고 낫게 해줬다고 그걸 자랑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그게 문제라는 얘기죠. 그 비슷한 얘기가 또 하나 있어요. 한국의 IT 기술이 발달했다고 그러죠. 인터넷 스피드가 굉장히 빠른 게 사실이에요. 요즘에 옛날에는 뭐 1등인 2등에는 요즘에는 뭐 4등, 5등, 뭐 6등 이렇게 한다고 그래요. 더 빨라진 나라들이 유럽에도 뭐 생기고 뭐 미국도 인프라가 깔리기 시간이 좀 많이 걸리죠. 미국은 땅이 워낙 넓고 인구가 막 댄스하게 있지 않고 굉장히 흩어져 있기 때문에 인프라 까는데 시간과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건 좀 IT를 까는데 좀 속도가 좀 느린 감은 있죠. 자, 한국이 IT가 해서 인터넷 속도가 빨라져서 좋은 점이 뭐가 있을까요? IT가 빨라지고 컴퓨터를 잘 하는 사람이 많고 이런다면 그게 회사에서 잘 이용해서 안 그러면 산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쳐서 그게 산업의 생산성으로 이어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 지금 미국과 한국의 1인당 생산성을 한번 따져봅시다. 미국 생산성을 100으로 봤을 때 지금 한국의 1인당 생산성이 60% 조금 넘을까 말까 해요. 70%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봐서. 여러분 데이터를 한번 직접 찾아보세요. 구글에 들어가가지고 미국과 한국의 1인당 GDP 생산성을 한번 쳐보세요. 어떻게 나오는가, 퍼센테이지가. 예를 들어서 한국에 하루에 1시간 일해가지고 100원을 번다 그러면 한국 사람은 1시간 일해가지고 70원도 못 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IT가 그렇게 발달되어 있고 컴퓨터를 잘하고 뭐하고 하는데 왜 생산성이 그렇게 떨어지죠? 미국보다 생산성이 좋아야죠. 미국보다 스피드도 빠르고 여하가 좋은데 왜 그렇습니까? 그리고 IT가 그렇게 발달하는 게 생산성에 어떤 몇 퍼센트 영향을 미치는지 IT만의 문제는 아니겠지만 그러더라도 거의 뭐 그렇게 미국보다 IT 많다고 자랑하면 생산성이라는 게 회사에서 주로 컴퓨터 쓰고 여러 가지 뭐 IT 데이터 프로세싱하고 이런 것에 영향을 미치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은 제가 당연히 생산성이 거의 따라잡았어야죠. 그건 부가 상품 value added
프라다 그걸 우리나라로 뭐라고 그러나? 하여튼 그 상품에 예를 들어 하나의 상품이 가지고 있는 부가가치에 따라 가지고 물론 여러 가지 틀릴 수는 있습니다만은 한국이 그럼 아이티 그렇게 빠른데도 생산성이 그렇게 아직도 못 따라하는 이유가 뭘까요? 제가 봐서는 게임, 한국 게임 잘하죠. 뭐 이번에도 중계 가지고 게임하고 중국 선수 이겼다는 뉴스를 제가 며칠 전에 본 적이 있는데 게임 잘해요. 그리고 지하철 타면 전부 전화기 보고 있죠. 길을 가다가도 전화기 왜 있죠? 그 사람들 그거 가지고 뭐 생산성을 향상시키다든지 뭔가 개선해가지고 나라 경제 발전을 이바지하기 위해서 그걸 보는 게 아니에요. 전부 다 뭐 이상한 자기들 인스타그램이라든지 뭐 페이스북이라든지 X라든지 뭐 메라 옛날은 그런 거 보니까 그게 생산성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뭐 그 사람들과 관계는 좋아질지 모르죠. 아무 관계가 없어요. 지하철에 인터넷 잘 된다고 자랑하죠. 자랑하면 뭐합니까? 그거 가지고 생산적인 일은 안 하고 전부 비생산적인 일만 하는데 그게 무슨 도움이 있죠? 지하철에 개인들 국민 개개인의 엔터테인먼트를 나라가 보장해 준다는 뭐 그게 좋은 겁니까? 한국 사람들 책을 많이 안 읽는다고 그러죠. 예를 들어 지하철에서 인터넷이 안 터지면 전화기 대신 책 읽거나 신문 본 사람이 늘 거 아닙니까? 인터넷이 터지니까 이제 그나마 신문이나 책 보는 사람도 그나마 있는 사람 다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인터넷 터짐으로 해서 그게 오히려 적극적이고 생산성으로 이어지고 그게 인간의 삶을 문화적이고 경제적이고 또 여러 가지 면에서 교양적인 면에서 그게 늘어나는 게 아니고 쓸데없는 것만 보고 쓸데없는 것만 배우는 그런 그 인터넷 시스템이 돼버린 거예요. 나라가 어떤 한 곳을 발전시키려고 하면은 그 전체적인 그 밸런스를 잡아줘야 되는데 한국 밸런스가 많이 무너져 있는 것 같아요. 밸런스가. 또 한 가지 예를 들면 한국에는 또 잘하는 게 있어요. 일본 IT 요즘 인터넷 투브에 보면 유튜브에 보면 일본 IT는 한국을 따라잡기 어렵다. 이미 일본은 늦었다. 일본 가서 보면 너무나 그 IT 쪽이 잘 안 돼 있다. 뭐 이런 얘기가 한국 자랑을 많이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럼 그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다른 나라보다도 어떤 면은 좀 빠르거나 좋은 게 있을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행정 서류들이에요. 예를 들어 주민등록 등본을 초본 그리고 호적을 띈다든지 졸업증명서를 띈다든지 여러 가지 뭐 증명서를 떼는 게 있잖아요. 그게 한국에 곳곳마다 전부 다 인터넷에 연결이 돼서 있어가지고 부산에서 서울 걸 뗄 수가 있고 대구에서 광주 걸 뗄 수가 있고 청주에서 강릉 걸 뗄 수가 있어요. 그 터미널 그 ATM처럼 그 관공서 그 터미널에 가면은 그 일정한 수수료를 내면은 자기 아이디 넘버 놓고 하면 다 뛸 수가 있어요. 그 잘한 거죠. 그건 아까 그 내가 말씀드린 그 병이 일어나 가지고 잘 고치는 의사. 바보 아닌다며 그렇게 많이 하면 잘 고치죠. 자, 제가 미국에 30년을 살면서 미국에서 주민등록을 떼 가지고 어느 관공서에 갖다 내본 적이 없어요. 여기에서 뭐 인감증명서를 떼가지고 갖다 내본 적이 없어요. 왜? 필요가 없어요. 미국은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러한 터미널에다가 그걸 인증을 받고 해가지고 수수료를 지불하고 뗄 일이 없어요. 미국은 자기 개인 아이디, 드라이버 라이선스 하나 있으면 모든 게 다 해결이 돼요. 가족관계 증명서도 필요가 없어요. 미국에서 내가 30년 살았지만 가족관계 증명서를 떼가지고 어느 관공서에다 낸다든지 호득등본이나 주민의 초본 등록을 떼가지고 내본 적이 없어요. 한국은 시스템이 초본이나 등록이나 여러 가지 주택에 대한 그 여러 가지 서류들 있잖아요. 그런 거라든지 기타 등등 해가지고 서류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걸 서로 연결 안 하면 국민들이 불편하니까 서로 그렇게 연결을 시켜준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런 서류들, 인감들, 주민등록, 등본, 초본, 호적, 무슨 가족관계 증명서, 뭐 범죄 무슨 기록 증명서, 뭐 이런 것들 그걸 없앨 생각을 안 하고 그걸 하나로 통합해고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그걸 없을 생각을 안 하고 그 많은 서로들이 서로 인터넷에 연결돼 가지고 아무 데나 가서 뛸 수 있다는 그걸 자랑을 해요. 그게 자랑거리가 됩니까? 제가 미국에서 내가 우리 집에 예를 들어서 어떤 집 주소에 살고 있어요. 그러면 관공서가 네가 그 집에 사느냐 안 사느냐를 증명할 필요가 있을 경우가 가끔 있어요. 한국 같아서는 주민등록초본을 떼어라, 거기 몇 사람 사냐, 뭐 몇 사람 사냐, 등본 떼어와라, 뭐 아마 그랬을 거예요. 미국은 내가 우리 집 여기 주소 어떻게 사는 드라이버 라이선스를 하나 가져가면 돼요. 그러면 그게 거기 있는 주소가 내가 거기 살려는 증명이 돼요. 또 가끔은 한 가지 이상 서류를 요구할 때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우리 집에 오는 유틸리티, 전기, 가스, 수도요금에 온 메일, 거기 내 이름과 내 주소가 들어있는 그거 한 장 달랑 가지고 가거나 드라이버 라이선스 가지고 가면 내가 이 집에 사는 게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은 내가 그 집에 산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을 아무 믿지를 않아요. 왜 그러냐면은 허위로 이주해서 허위 주민등록에 가지고 살지도 않는 집에 주민등록을 옮겨놓고 학교들 때문에 옮기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리고 학교 시스템이 그쪽 주소로 가면 좋은 학교가 거기 있다는 것을 마음 국민이 다 알아요. 그러니까 서로 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미국처럼 어느 정도 교육 시스템이 분산돼 있고 거리거리 퍼져 있으면 허위 주민등록을 옮길 일이 없어요. 근데 한국은 그게 일목요연하게 딱 정리가 되어 있어요. 자료가 있어요. 어디 가면 좋고 어디 가면 나쁘고 어디에 있는 미국도 물론 그건 있어요. 그 교육 관련해서 좋은 학군이 있긴 있어요. 그러나 그 학군을 가지고 움직이는 사람은 극히 없어요. 전부 지자리. 왜? 고등학교를 졸업해도 먹고 살고 대학교를 졸업해도 먹고 살고 박사 학위를 받아도 먹고 사는 게 미국이에요. 자기가 노력을 하면은 직업에 대한 귀천이 거의 없고, 그러니까 그런 걸 따질 필요가 없어요. 내가 어디 사는 걸 증명하는 걸 간단하게 증명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서류 없을 생각을 하고 서로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움직일 생각을 해야지, 그렇지 않고 그걸 증명하기 위해서 각종 서류를 떼오라고 그러니까 그런 사회관계망을 형성해서 서울에서 부산을 떼고 부산에서 광주 거 떼고 광주에서 대구 거 떼고 하는 그런 전산망을 돈 들여가면서 비싼 돈들만 가면서 깔아야 돼요. 그걸 안 깔아도 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야지. 아까처럼 병 안 들 생각하지. 병 들어가지고 의사가 그 병 잘 고친다고 자랑하는 건 그건 자랑이 아니죠. 어떤 바보 같은 의사도 간암을 하루에 10번 수술한 사람하고 간암을 1년에 뭐 한두 번 수술하고 누가 간암 수술을 더 잘하겠어요. 간 이식 수술을 이제 한다고 칩시다. 그렇게 이식 수술을 잘하는 이유는 그만큼 환자가 많은 거예요. 그만큼 한국의 환자 보건 상태가 안 좋은 거죠. 한국이 그 수명이 많이 늘었어요. 과거에 한 2, 3년 동안에. 뭐 일본, 한국, 뭐 몇몇 나라가 수명이 많이 늘어가지고 세계적으로 뭐 앞다툼을 해요. 그런데 한국의 건강 수명이 과연 얼마나 되느냐 하는 건 또 다른 문제예요. 건강하게 몇 살까지 사느냐 하는 문제는 또 다른 문제예요. 그걸 봐야 되는 거죠. 아기들 평균 수명이 이제 아이들, 그러니까 어린아이들 영유아의 사망률이 확 줄면 전체적인 평균 수명이 확 늘어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 평균 수명이 늘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나라들은 50세 이상의 평균 수명만 따지는 나라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이하에 죽은 사람들은 그건 뭐 병이나 특별하게 죽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계산에 넣지 않고 50세 이상의 그 평균 수명을 따지는 게 그게 진짜예요. 한국은 통계를 여러 번 보세요. 평균 수명하고 건강 수명, 건강한 상태로 몇 살까지 살 수 있느냐. 그게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보다 많이 낮을 거예요. 왜냐하면 각종 스트레스, 아까 같은 뭐 서류 뛴다고 하고 뭐 학원 쫓아 따라다니고 자동차 타면 운전하는 사람 서로 욕짓거리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이제 화병이란 화병이 생겨 가지고 생활을 오래 건강하게 오래 살 수가 없는 그런 환경이에요. 이런 얘기를 그걸 한 적이 있어요. 북유럽 사람들한테 "자, 내가 너희들 뭐고 국민 여러분들한테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대학교 전부 공짜. 병원에 가도 전부 공짜. 초중고등학교는 물론 의무교육인 전부 공짜. 집도 없는 사람은 학교에 나라에서 아주 저렴한 가격에 정상적인 가격에 공급한다. 그 대신 네가 번 세금의 50%는 네가 내는 수입의 50%는 세금으로 내래. 북구 사람들은 yes, okay, I'll take it. 한국 사람들한테 자, 지금부터 네 자식들 대학교육 전부 무료, 병원도 전부 공짜, 여러 가지 사회 안전망이 잘 갖춰져 해주겠다. 그 대신 네가 번 돈의 50% 60% 세금으로 내라. 대부분의 한국 사람은 no. 왜 그런가요? 자기가 낸 세금이 나라에서 정당하게 쓰여서 자기한테 돌아온다는 보장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안 되는. 이게 현실적으로 현재 북부 유럽과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차이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명절때 어디다 가면 해외여행을 많이 가죠. 차도 뭐 젊은 애들이 보면 좋은 차 많이 타고 다닙니다. 미국이 젊은 애들이 좋은 차 타고 다니는 건 굉장히 드물어요. 자기 아버지가 아무리 부자라도 좋은 차 절대 안 사줍니다. 왜냐면 지가 벌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돌아다니 보세요. 서울도 인프라가 새로 깔린 데는 아주 좋아요. 깨끗하고. 그런데 옛날 구도심이라든지 하는 데가 보면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3만 불짜리 나라가 맞나 할 정도로 뒤처져 있어요. 특히 지방에 가면 더 그래요. 그러면은 한국 나라 돈으로 그걸 다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수구 시설이라든지 상수도 시설이라든지. 한국에 길에 가면 또랑에 이렇게 이제 물 빠지는 하수구가 있죠. 그 하수구가 아니고 이제 물 빠지라는 이제 우수를 처리하는 데인데, 한국은 옛 동네에 가면 하수와 우수가 같이 섞여서 내려가요. 그러니까 냄새가 엄청납니다. 제가 1년 전에 부산에 가가지고 한 2달 정도 있다 왔는데, 거리 지나가는 데마다 하수구 냄새가 그렇게 많이 나요. 왜냐면 하수하고 그 우수, 빗물하고 같이 섞여서 내려가요. 일본만 가도 그 부분이 완전히 구분되어 있어요. 제가 옛날에 일본 여러 번 출장을 가봤는데 완전히 구분되어 있어요. 그 우수물 흐르는 그 도랑은 물이 깨끗하고 맑아요. 왜? 뭐 빗물이 흐를 리가 없죠. 근데 하수구는 따로 있어요. 집에서 여러 가지 구정물, 설거지한 물, 기타 뭐 이런 것들은 빠져나가는 데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그 빗물 내려가는 그 도랑에는 냄새가 올라오질 않아요. 그런데 한국은 신도시 쪽은 모르겠는데 한국 신도시가 뭐 몇 군데나 됩니까? 대부분 뭐 90% 이상은 다 구도시죠. 냄새가 너무나 많이 올라요. 왜 그런 거 아니? 거기에 투자할 만한 그런 인프라에 투자할 만한 예산이 나라에 없는 거예요. 뭐 노인복지, 뭐 여러 이용유아 복지, 뭐 여러 가지 또 일을 안 나니까 또 그런 젊은 엄마에 대한 그 복지 이런 데 물론 돈을 많이 투자하고 해서 나라의 예산을 했지만 골고루 나눠야 되겠지만, 길거리 가면 그렇게 기분이 나쁜 그걸 처리를 못 한다고 그러면은 나라의 돈이 부족한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세금을 더 내야 되는 거예요. 세금을.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보면 명절 때라든지 연휴 때 보면은 해외여행 많이 가는데 어디 가고 비싼 차 타고 옷 많이 입는다. 한국 사람들은 옷 잘 입는다. 뭐 어디 가지 명품이 한국에 가면은 뭐 잘 팔린다. 스타벅스가 매출이 가장 많은 데가 한국의 강남에 있는 뭐 스타벅스다. 뭐 코스트코가 우리 미국에서는 코스코라고 그러는데 한국에서는 코스트코라고 그러더라고요.
코스트코 미국 한국에 있는 데가 미국보다 매출이 더 좋다 뭐 그런 데가 많아요. 한국만 가면 미국에 있는 하찮은 프랜차이즈도 한국 가니까 고급으로 바뀌어요. 왜냐면 뭐 사람들이 그걸 원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돈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금으로 내야 될 돈을 개인이 가지고 자기 개인적으로 쓴다고 보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세금이 충분히 내서 충분한 사회 인프라에 투자를 해가지고 전체적인 국민의 수준이 올라가야 되는데 세금은 많이 내지 않고 개인이 쓰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한 것처럼 북유럽하고 한국하고 비교하는 게 그거예요. 네가 세금을 많이 내면 내가 사회 인프라든지 대학이라든지 병원이라든지 다 해줄 테니까 나라에 맡겨라 하고 세금을 작게 내고 지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세금도 대학도 내 자식은 내가 보내고 병원도 많이 아프면 돈 내고 또 가는 거고. 한국도 실손보험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보험이 100% 커버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보험을 따로 드는 거예요. 이중 부담이죠. 미국도 물론 서플리먼트라고 해서 저 같은 나이가 65 이상 되면 메디케어에서 별도로 20% 병원비 20% 자기가 부담이 되니까 서플리먼트를 보충 뭐시기를 하게 해요. 보험을 들긴 하는데 그렇게 비싸지가 않아요. 그런데 한국은 뭐 암보험이라는 암 걸리면 뭐 보험 처리를 안 해주는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그런 걸 해야 돼요. 그러니까 국민이 정부에 대한 믿음이 부족한 거예요. 정부가 내가 충분히 세금을 내면 그게 전부 나한테 돌아온다라는 신뢰가 부족한 나라. 그걸 어떻게 할 건가를 한국은 생각을 해봐야 될 거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의술이 좋은 걸 자랑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그런 병이 안 생길 건가를 생각해야 되고 아까처럼 IT 기술을 자랑하지 말고 IT가 어떻게 생산성으로 연결되느냐. 미국의 생산성이 60% 70%밖에 안 되는데 그 IT 아무리 빠르면 뭐합니까? 생산성이 연결되지도 않는데 요즘 공장 돌아가는 거 전부 IT로 다 돌아가는 거 아니에요? 데이터베이스로. 그런데 컴퓨터로 뭐 돌아가는 게 뭐 대부분 산업 체계고 그러는데 뭐 뭘 만들자고 그렇죠. 뭐 어디든지 다 컴퓨터로 컨트롤하고 컴퓨터로 다 해요. 그런데 IT가 그렇게 발전되고 하면 그거 뭐 합니까? 게임이나 하고 뭐 이상한 거 영상이나 보고 IT 빠르니까 개인들 개인 엔터테인 해주기는 좋겠죠. 왜냐면 빠르니까 뭐 영화 보기도 좋고 뭐 드라마 보기도 좋고 좋잖아요. 근데 그게 생산성에 여유가 안 돼요. 미국이 지금 인당 GDP가 8만 불입니다. 점점 더 커지고 있어요. 유럽이 15년, 20년 전에 유럽의 EU가 24개국인데 EU 24개국하고 미국 1인당 GDP가 미국의 총 GDP하고 EU의 24개국 GDP가 20년 전에 똑같았어요. 거의 비슷했어요. 지금 EU가 미국이 반밖에 안 돼요. EU의 24개국의 GDP가 미국 GDP의 반밖에 안 돼요. 20년 동안에. 미국은 꾸준히 올라갔어요. 그게 왜 그런 겁니까? 그 부가가치 있는 상품 만들어내고 생산성을 올리고 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한국은 지금 7년째 GDP가 3만 몇천만 원 선진국 안에는 들어갔지만 기호 특권에서 들어갔지만 생산성은 미국의 70%도 안 돼요. 60 몇 %밖에 안 돼요. 여러분 데이터 구글에 한번 쳐보세요. 몇 %인지. 왜 그래요? 직장에 가서 일을 안 하나? 뭐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IT가 뭐 아무리 인터넷 속도 빠르면 뭐예요? 그 생산성으로 연결 못 시키는데. 그리고 부가가치 있는 상품을 못 하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앞으로 한국은 생각을 해봐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저것 그런 거 자랑하지 말고 진짜 그게 어떻게 결과로 나타나는지를 자랑을 해야죠. 아까처럼. 그리고 주민등록 서울서 부산 거 부산 거 서울서 그걸 자랑할 게 아니고 주민등록 등본 없이 처분도 안 내도 서로 믿고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죠. 미국처럼.
드라이브 라이센스 하나 하고 간단한 이런 서류 같은 거 한두 개 가지고 모든 게 다 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야죠. 드라이브 라이센스 따로 있고 주민등록 따로 있고 호적 등본 따로 있고 초본 따로 있고 등본 따로 있고 뭐 가족관 증명서 따로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뭐 하니까 때들 서류가 많으니까 뭐 관공서 가면은 뭐 서류를 내라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시스템을 돈 들어가면서 구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구축할 필요 없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데 엉뚱한 데 돈 쓰는 거 아니에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